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미국의 직장 문화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회사나 연구소에서 여러분들이 이메일을 보내거나 아니면 회사 사내 메신저로 사람들한테 연락을 할 때, 미국 사람들은 요즘 이름 옆에 이제 프로나운스라고 하는 대명사라고 그러죠. 대명사를 적는 난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제 친구 중에 동료 중에 한 남자 동료가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이 있을 거 아니야. 뭐 예를 들면 존 도하고 이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가로하고 he, his, him 이렇게 적혀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또 제 직장 동료 중에 여성분이 계시는데 옆에 뭐 이름이 뭐 제인 도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가로하고 she, her, her라고 돼 있는 그런 회사의 그런 조직도에 그렇게 적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뭔지 알려드릴게요. 뭐냐면 미국의 요즘 굉장히 강성으로 불어닥치고 있는 동성애 문화 운동이에요. 좌파진보 문화 운동이죠. 그래서 남자 같은 경우 본인이 이제 동성애자가 아닌 사람들은 자기 이름 옆에 가로하고 he, his, him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불러줄 때 나는 남자니까 he를 써주고 his, him을 써서 나와 관련된 대화를 할 때는 그 남성형을 써서 나를 불러달라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여성분 중에 이렇게 여자 이름 옆에 가로하고 she, her, her 돼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나는 여성이니까 그녀에게 이런 식으로 그녀를 이런 식으로 나를 이렇게 불러달라 그런 뜻이에요. 근데 사실 당연한 거잖아요. 여자를 여자라고 부르고 남자를 남자라고 부르는 게 이게 뭐가 이거 굳이 가로하고 써줄 일인가 하는데 써줄 일입니다. 왜냐면 실제로 같이 일하다 보면 이제 동성애자 분이나 트랜스젠더 분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일했던 직장에도 동성애자 분이 계셨거든요. 그분은 동성애자 중에서 특히 트랜스젠더죠. 그래서 아무래도 성인이 되어서 트랜스를 하셨기 때문에 남자처럼 생겼어요. 얼굴이 남자의 골격이에요. 딱 얼굴이 사각턱에 좀 운동 좀 한 이렇게 강인한 턱을 가지고 계시고 어깨도 딱 벌어지고 키도 되게 커요. 그런데 이제 머리를 길게 긴 생머리를 하시고 치마를 입고 하이힐을 신고 회사에 나타납니다. 근데 아무리 이제 이렇게 머리를 긴 생머리로 하고 뭐 하이힐을 신고 치마를 입었다 해도 몸이 이렇게 되게 좀 운동 좀 하시는 되게 골격이 있는 떡 벌어진 어깨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딱 봐도 이제 트랜스젠더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남자인데 여성으로 트랜스젠더를 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이 이제 뭐 화려한 꽃무늬가 있는 치마를 입고 오면은 이제 사람들은 뭐 저분 트랜스젠더구나 하겠지만 어떤 날은 이게 그냥 청바지에 그냥 면티 같은 거 입고 온 날이 있어요. 그러면 처음 오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이제 트랜스젠더인지 모를 수 있어요. 그냥 남자인데 뭐 남자 중에서도 음악하는 사람들 보면 머리 기른 사람들 있잖아요. 뭐 락커들 보면 그래서 저 사람 뭐 음악을 좀 좋아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 회사를 방문한 사람들은 그 사람을 남자처럼 생겼으니까 he, his, him으로 부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보통 트랜스젠더 하신 분들은 그것을 불쾌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남자의 성을 버리고 여성으로 트랜스젠더를 했는데 사회적 성을 트랜스젠더를 했는데 왜 나를 he, his, him으로 부르냐 she, her, her로 불러달라는 거죠. 그래서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그런 분들은 이제 그런 분들 때문에 시작한
동성애 문화 운동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가로하고 남자처럼 생긴 사진이 있고 머리가 길지만 사람들이 남자로 부를까봐 그 사람 이름 옆에다 가로하고 쉬허허로 돼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저는 동성애자가 아니거든요. 전 동성애자가 아닙니다.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이고 여자와 결혼한 사람입니다. 전 동성애자가 아니죠. 그러면 저는 내 이름 옆에다가 he, his, him이라고 써야 될까요? 난 남자니까 남자로 불러달라. 저는 이걸 안 합니다. 그래서 그 회사의 이메일 계정이나 아니면 회사 사내 메신저나 회사 조직도의 옆에 본인의 프로나운스를, 그러니까 대명사를 적으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저는 안 적습니다. 왜 안 적냐면 저는 동성애 문화 운동을 지지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저는 좌파가 아닙니다. 미국에서 이제 좌파라고 하면은 좌파 진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제 성경을 반대한다는 뜻이에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성경적이면 우파, 반성경적이면 좌파. 아시겠죠? 그래서 우파가 보수인 거예요. 우파를 그래서 컨저버티브라고 부르는 이유는 성경의 가치를 보수하는, 성경의 가치를 지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컨저버티브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좌파를 진보라고 부릅니다. 리버럴. 성경적 가치로부터 자유하려고 하기 때문에 리버럴이라고 하는 거예요. 리버럴 뜻이 그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남자인데 굳이 he, his, him이라고 적는 사람들은 이제 대부분 좌파 진보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동의하는 거예요. 남자지만 여자로 부르고 싶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로하고 회사에서 프로나운을 써주는 거에 동의를 하기 때문에 본인은 남자인데 남자로 부르고 싶으면 he, his, him이라고 적고 여잔데 여자로 부르고 싶은 사람은 she, her, her라고 하고 여잔데 남자로 부르고 싶은 사람은 자기의 이름 옆에 본인이 여자지만 he, his, him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건 커밍아웃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남자인데 여자로 불리고 싶은 사람들은 이름 옆에 she, her, her를 하는 거죠. 이것도 커밍아웃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자신의 성에 자기가 불려지고 싶은 성으로 부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국에는. 그래서 이런 게 바로 이제 좌파 진보 문화 운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에 이제 반대하는 사람이죠. 반대라기보다는 찬성하지 않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저는 개신교인이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남자를 남자의 목적대로 사회생활하고 가정에서 역할을 하고 성 역할을 하도록 남성을 지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여성을 지을 때는 여성으로서 사회생활하고 성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어주신 거예요. 사람이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성경적인 가치관이죠. 그래서 저는 우파이고 보수인 거예요. 이거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제 좌파이고 진보인 거예요. 그럼 좌파들은 왜 동성애를 지지할까요? 왜 동성애는 꼭 좌파 사이드에서 항상 지지할까요? 그거는 이제 우파 보수들은 대부분 미국에서 개신교 신자들입니다. 성경적 가치를 보수하기 때문에 이제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는 거예요. 반면에 이제 좌파 진보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성경을 믿지 않고 인본주의를 믿는 사람이에요. 인본주의라는 건 뭐냐면 인간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사고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본인이 태어나서 남자로 태어났지만 인간 본인 스스로 본인의 의지를 가지고 남자 하기 싫다. 내 의지를 가지고 나는 여자 하고 싶다. 이게 이제 좌파 진보의 사상이잖아요. 인본주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 성을 바꿀 수 있는 게 뭐가 문제냐는 거죠. 이처럼 이제 좌파 진보 사상은 인본주의예요. 인간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 우파 보수는 신본주의입니다. 성경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 아시겠죠? 이제 아셨죠?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좌파들은 이제 반성경주의자라고 보면 돼요. 인본주의.
아시겠죠? 대부분의 개신교 신자들은 미국에서 우파 보수 사이드에서 사회 정책들을 지지합니다. 그리고 이제 좌파 진보들을 이제 하나님 안 믿는 나라에서 온 외국인들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미국의 정치와 문화는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제가 이거를 왜 얘기해 드리냐면 이게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성문화 혁명이라고 할 수 있죠. 좌파 진보 문화 운동인데 이게 이제 한국으로 자꾸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으로 들어가고 있고 이제 한국에서 이제 자꾸 이런 좌파 진보 문화 운동이 들어가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런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한국 사람들은 왼쪽과 오른쪽을 구분을 못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뭐가 좌파고 뭐가 우파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국에 이제 모 우파 정치인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왜 사회적인 이슈가 되냐면, 자, 미국에서 우파는 뭐라고요? 성경적. 미국에서 보수는 뭐라고요? 성경적 가치를 지키는 것. 좌파는 뭐라고요? 반성경적. 진보는 뭐라고요? 성경적 가치로부터 자유하는 거. 성경적 가치로부터 멀어지는 거. 이게 진보잖아요. 근데 한국의 한 정치인이라는 사람이, 우파 정치인이라는 사람이 최근에 뭘 주장했냐면 그 사람이 법을 전공한 사람인데 한국에도 법적으로 동성혼을 허용해야 한다. 이런 소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의 기독교 단체에서 굉장히 황당하게 생각하면서 이제 기독교 신문 같은 데서 한국 기독교 신문에서 이제 이슈가 된 적이 있어요. 자, 이게 바로 전형적으로 왼쪽이랑 오른쪽을 구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성경을 안 읽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혹은 개신교 신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성경적인 가치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왼쪽과 오른쪽을 구분을 못합니다. 그래서 아니 우파라고 하는 사람이 동성혼을 허용한다고? 이건 우파가 아니라 좌파인데. 한국은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우파인데 좌파적인 정책을 내밀고 좌파인데 우파적인 정책을 내밀고 막 이렇게 짬뽕돼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좌파가 뭐다 우파가 뭐다 말하기가 되게 민망합니다. 너무 가벼워요. 그러니까 한국의 정치는 그냥 이익 집단 그 자체예요. 그래서 이제 뭐 강남에 돈 많은 사람들 혹은 대기업을 옹호하면은, 그리고 미국을 좋아하면 우파고, 서민을 지지하고 이제 그런 여성이라든가 외국인들 이런 사회적 약자를 지지하고 북한 좋아하고, 그래서 정책이 막 사회주의적으로 부자에게 돈을 많이 걷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자 뭐 이런 생각하면은 좌파고, 뭐 요렇게밖에 생각을 못해요 한국에서는. 근데 좌파 우파 정치 사상이 유리한 거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헷갈리기 때문에 한국에서 왼쪽과 오른쪽을 구분 못하는 사람이 되게 많이 나타나는 거고, 그 대표적인 그 우파 정치인이 우파 맨날 하면서 보수 하면서 동성 결혼을 허용하는 법률을 제정해야 된다라고 한국에 막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좌파입니다. 우파가 아니에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이게 구분을 못하니까, 이게 한국 사람들이 구분을 못해요. 한국 사람들 거의 90%는 좌파가 뭔지도 모르고 우파가 뭔지도 모릅니다. 미국 좋아하면 우파고, 북한 중국 좋아하면 좌파고, 공산당 좋아하면 좌파고, 자본주의 돈 좋아하면 우파고, 이렇게 아주 이렇게 무식하게 그런 식으로밖에 생각 못합니다. 경상도가 우파니까 전라도 우리는 좌파하자, 이렇게 무식한 거예요. 무식이 한국 정치의 기본적인 백그라운드입니다. 좌파가 뭔지도 모르고 우파가 뭔지도 모르고. 아시겠죠? 좌파 우파 사상은 양당제죠. 좌우 진보 보수, 이 양당제 정치 사상은 미국에서 온 개념이에요. 누가 가지고 왔냐면 대한민국을 건국하신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서 정치학 박사를 하시고 나서 그 미국의 정치적 이념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건국한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건국하기 전까지 이 한반도에는 좌파가 뭐고 우파가 뭐고 이런
사상이 없었습니다. 물론 해방 전후에 러시아로부터 온 이런 마르크스 레닌주의 사상을 좀 공부한 사람이 있었을 뿐이지 이 국가 체계로 좌파 우파가 있지 않았어요. 이건 미국에서 온 개념입니다. 그러면 이승만 대통령이 이거를 무슨 의도로 가지고 왔는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미국식이에요, 이게. 미국에서 정치학 박사를 하시고 그 미국의 선진 문물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건국한 거예요. 청교도적인 사상으로 대한민국이 건국된 겁니다. 그래서 청교도 사상의 기본은 뭐냐면 성경적이면 우파, 반성경적이면 좌파예요. 그럼 왜 청교도인들은 그렇게 신앙이 좋다고 하면서 왜 좌파를 허용하냐면 그것 또한 성경적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태어나서 살면서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대표적인 사건이 선악과 사건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을지 안 따먹을지 스스로 인간에게 선택하도록 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입니다. 아시겠죠? 이걸 자유의지라고 해요, 신학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든 하나님을 안 믿든 하나님은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게 좌파 우파 사상의 기본 뿌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열심히 믿은 사람들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거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반대한 사람들은 죽어서 심판받고 지옥에 간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기본적인 사후 세계관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적이면 우파, 반성경적이면 좌파. 이거를 자유롭게 허용하는 것이 양당제의 기본이고 이게 매우 성경적인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성경을 따르지 않고 성경을 반대하는 북한이나 중국 같은 나라들은 이 공산당이죠. 일당 독재죠. 우파를 허용하지 않죠. 오직 좌파 공산당만 허용하는 그런 정책을 가지고 있죠. 이게 일당 독재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좀 한국 사람들이 좀 왼쪽과 오른쪽을 좀 구분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자, 사람을 대명사로 이렇게 구분 짓는 거, he, his, him, 남자한테 뭐 she, her, her를 이렇게 쓰는 운동하는 거, 다 동성애 문화 운동, 좌파 진보 문화 운동이라고 했죠. 이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좌파 진보다. 이거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한국에서 나중에 정말 무식한 정치인들이 또 우파라고 하면서 대한민국 좀 미국화해야 되고 뭐 선진국화 해야 된다면서 한국에서 이런 대명사 막 남자한테 she, her, her 그러니까 남자한테 그녀에게 그녀를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 허용해야 된다라고 막 주장하는 우파가 나타나면 제가 또 한숨 지을 겁니다. 한숨 쉴 겁니다. 저렇게 좌우를 구분 못하다니. 한국 사람들 진짜 좌우 구분을 못해요. 좌파가 뭔지도 모르고 우파가 뭔지도 모르고 되게 무식하게 그냥 뭐 미국에서 뭐 한다 그러면은 유럽에서 뭐 한다 그러면 우리도 해야 된다. 이게 우파라고요? 이건 무식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좌파가 뭔고 우파가 뭔지를 좀 정확하게 알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미국의 성문화 혁명 중에 하나인 좌파 진보 문화 운동 중에 하나인 사람에게 성대명사를 쓰는 운동하는 거를 이야기해봤고, 저는 개신교 신자이기 때문에 이런 흐름에 전혀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회사에서 제 이메일이나 회사 조직도에 옆에 프로나운스 대명사를 적으라고 해도 저는 안 적어요. 그냥 제 이름 옆에 가로하고 아무런 게 안 적혀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의 성에 따라 사회적 성에 따라서 뭔가 불러달라고 하는 사상에 저는 동의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저는 성경의 가치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